빈티지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벽면 콘크리트를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디자인이 마치 공사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고, 마감 처리를 안 했는지 위층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진동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먼지까지 떨어져서 어떻게 여기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겠냐는 등 심각한 반응들도 있었고, 개점 초기라 그렇다 쳐도 길어도 너무 긴 대기시간, 그리고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가격 등 커피숍이라고 하면 안락한 인테리어와 함께 이용하기 편리한 스타벅스에 친숙해진 우리나라 고객들을 어떻게 흡수할지가 블루보틀이 한국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발리라의 김준재입니다. 요즘 SNS에서는 이 기업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닌데요, 커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블루보틀 때문인데요. 지난 3일에 서울 성수동에 국내 1호점을 오픈하면서 새벽부터 몰려든 대기자들로 인해서 주변 일대가 하루종일 혼잡스럽고, 매장에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는 최소 대기시간이 2시간이 걸렸음에도 이날 무려 1200명의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하니 블루보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본 여행을 가서 먹어봤는데 사실 그 정도? 로스팅한 지 48시간 이내의 원두만을 사용하고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커피의 본질적인 맛에 모든 영양을 집중시키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스타벅스가 고객에게 평균 이상의 퀄리티의 커피와 함께 안락함을 제공하는 제3의 공간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에, 블루보틀은 오직 커피의 기본적인 퀄리티에만 집중하는 모습 때문에 해외에서는 스타벅스를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하는 삼성전자로, 블루보틀은 고객의 감성과 스마트폰에 필요한 기능만 탑재하는 애플로 비유된다고 합니다. 블루보틀의 창업주 제임스 프리먼은 블루보틀을 창업하기 전에는 교향악단에서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공연을 위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닐 때도 비행기 안에서 손수 볶은 원두커피를 내려 마셨을 정도로 커피 애호가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부터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며 공연하는 것이 너무 지치기도 하고 연주를 하는 게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자 2001년도 그 해에 교향악단을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커피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2002년 단돈 $600로 샌프란시스코 식당의 부엌 한쪽에서 커피를 개발하고는 혼수를 끌고 밖으로 나가 자신이 만든 핸드드립 커피를 팔았는데요. 당시는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최고 인기를 얻던 시기라 커피를 주문하면 몇 분 만에 나오는 것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밖에서는 핸드드립 커피를 파는 글을 보고 당시에는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비행기에서도 내려 먹는 사람인데 밖에서 핸드드립 커피 파는 게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프리먼의 커피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를 다시 찾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손수레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까지 그의 커피를 찾았는데요. 그의 뛰어난 커피 향과 맛은 단숨에 입소문을 타고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더니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젊은 벤처기업들까지도 사로잡았고, 결국은 구글 벤처스, 모건 스탠리, 피델리티와 같은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투자자들까지도 블루보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관심들이 투자로 이어졌고 2012년 $20,000,000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억 9,5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는 IT 중심의 실리콘밸리에서 식음료 업체가 이례적으로 투자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당시 업계에 큰 이목을 끌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판교에서 이렇게 노상 커피를 팔다가 거기에 있는 VC들에게 투자를 받고 글로벌 기업이 된 거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판교에서 커피를 팔아야 하나. 이러한 고액의 투자 유치는 커피 한 잔을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프리먼의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이 성공한 IT 기업 창업자들과 꼭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이러한 프리먼의 마인드는 사업 운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블루보틀 1호점부터 일본을 포함한 52개의 전 매장이 아직도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고, 커피 맛과 서비스를 세계 어디에서든지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블루보틀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보틀은 한국의 1호점인 성수동점에 이어서 삼청동에 2호점을 열 예정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장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반증하듯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 채용 사이트에서도 인력 충원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유명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생기는 신규 포지션들은 명성과 큰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빠른 시간 내 한국 시장에 정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성수동점은 미국과 일본에 이은 블루보틀의 53번째 직영점이자 지난해 네슬러가 블루보틀을 인수한 이후에 아시아 매장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픈한 첫 매장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1100여 개의 매장을 내며 국내 커피 시장을 장악한 스타벅스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는 한국 시장을 블루보틀이 선택했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커피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두 회사가 어떤 전략으로 경쟁을 펼치게 될지, 과연 블루보틀은 한국 시장에 어떻게 안착할지에 대해서 벌써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발리라의 김준재였습니다.